네, teaching listening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include both bottom-up and top-down listening techniques. 두 가지 다죠. top-down하고 bottom-up 두 가지를 다 활용해서 이렇게 섞어서 조화롭게 수업을 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bottom-up processing 볼게요. Proceed from sound to words, to grammatical relationships, to lexical meanings, and to a final message. 버텀업이라는 것은 이 단계에서 이 단계로 나아간다. 다시 말하면은 이 소리나 굉장히 작은 단위가 최소 단위가 이제 소리겠죠. 우리가 듣기를 할 때. 그럼 그 사운드 단계에서 단어, 조금 더 이제 소리가 뭉쳐서 생기는 의미를 가지는 어떤 최소한 단위로 넘어갈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문법적인 관계라든지 단어들 사이에 그 다음에 lexical meanings니까 그 어휘의 어떤 의미, 그 다음에 어휘의 어떤 맥락적인 의미 같은 거,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to a final message니까 어떤 센텐스 자체가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느냐, 어떤 의도를 전달하고 있느냐를 파악하는 것까지 올라가는 거죠. 밑에서 위로.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인 소리에서부터 그 다음에 단어, 그 다음에 문법, 그 다음에 어휘 관계, 미닝, 그 다음에 문장 전체의 어떤 그 실용적이고 활용적 의미, pragmatic한 것들, 이런 것들 단계로 올라가는, 추정하는 듣기 과정이 되겠습니다. It focuses on the bits and the pieces of language.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bottom-up 과정의 듣기라는 것은 언어의 조각, 단위, 이런 것에 집중합니다. 굉장히 작게, 잘게 쪼개진 그런 듣기 단위에 집중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만 해서는 사실은 이제 듣기가 완전하게 일어나기 어렵다는 점에서 거꾸로 내려오는 거죠. 커다란 의미에서 작은 곳으로. 그래서 top-down processing을 함께 인지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Top-down processing is evoked from a bank of prior knowledge and global expectations. 1991년도 몰리에 의하면 이러한 탑다운 프로세싱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이제 시작하느냐 하니까 우리가 듣기를 하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사전적인 어떤 지식이나 뭐 전 지구적 기대감이면은 좀 더 통태적인 예상, 기대감, 그다음에 어떤 배경 지식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듣기를 할 때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생각이라든지 뭐 보편적인 어떤 사고라든지 사회적인 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에서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스키마로 활용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물론 이거 말고도 이제 또 다른 스키마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이나 경험, 그리고 other schema that student brings to the text. 학습자가 그 텍스트, 여기서는 듣기 텍스트겠죠. 듣기 텍스트에 가지고 가는 다른 어떤 스키마, 배경 지식들, 어떤 정보들, 이런 것으로부터 탑다운이 시작됩니다. It focuses on the activation of a schemata. 그래서 탑다운은 이러한 스키마를 활성화시키는 데 집중하고 with the driving meaning, with the global understanding, and with the text interpretation. 그러다 보니까 의미를 끌어내고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텍스트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이러한 과정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Both offer 두 가지 다가 offer keys to determining the meaning of spoken discourse. 그래서 듣기 담화의 어떤 담화를 듣는 것에 대한 이해죠. 다시 말하면 이해에 대한 어떤 의미에 대한 결정이니까 이해를 하는 것에 주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n the communicative interactive context, focus on bottom hampers students' automaticity in processing speech. 자, 둘 다 중요하긴 한데 조금 더 엄밀히 말하자면은 이제 어떤 의사소통적이고 상호적인 맥락, 우리가 전반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적절한 또 의미를 주면서 주고받으면서 소통하는 이러한 맥락에서는 지나치게 bottom-up 프로세싱에다가 좀 집중하는 것은 학습자들이 이러한 듣기를 이제 머리에서 처리하겠죠. 굉장히 자동화돼서 처리할 텐데 이러한 자동화 과정, 굉장히 빠르게 처리하는 이 과정을 좀 방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사운드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에 너무 집중해서 듣다 보면은 전체 의미나 맥락이나 상황에 대한 이해 이런 걸 놓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 대화 상황에서는 사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인데 너무 잘게 부서진 나눠진 조각들에 집중하다 보면 그런 큰 맥락적 이해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화에는 조금 방해가 될 수 있다. 물론 좀 더 정확한 듣기, 또 다양한 듣기 활동을 위해서는 버튼은 필요하고요. 둘 다 적절히 활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시간 관계상 이건 조금 패스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관련된 것들은 수업 시간에 한번 나눠 드렸습니다. 이건 교재에 여기 해당하는 레벨별로 이렇게 쭉 from beginning to advanced level에 대한 listening techniques 모아놓은 거 있죠. 굉장히 긴데요. 시간 내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제일 좋고요. 그 중에서 for intermediate level listeners, 그 중간 수준의 학습자, 그 듣기 학습자에 대한 그 테크닉들은 꼭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중고등학생들 수준에서 이걸 적용해서 활용할 만한 것들이 섬세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이건 시간 되면 이제 조금 해석해서 여기 들어가서 요약해 보십시오. 하려고 했는데 조금 바쁘시죠, 스케줄이. 그래서 이거 일단은 지금 수업 치수가 안 나와서 뺐습니다만은 시간 되시면 여기 들어가서 한번 작성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꼭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샘플 리스닝 나옵니다. 지금 샘플이 나오는데 사실 교재에서는 이게 먼저 나오고요. 여기 지금 샘플입니다. 짤막하게 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볼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건데요. 이 샘플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샘플을 많이 보는 게 참 중요한 경험이죠. 물론 굉장히 완벽하고 좋은 샘플이 딱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샘플을 보면서 그 샘플들의 어떤 장단점, 그다음에 내가 이제 채택해서 사용할 만한 부분들, 배울 만한 부분들을 뽑아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자, Unit 5, The Whale's Tale이라는 그 컨텐츠로 되어 있는데요. 저자가 지금 직접 쓰신 것 같습니다. 요약해서. 혹은 어느 다른 분이 쓰신 걸 아마 또 발췌해서 수정한 것 같은데, A, B, C, D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타이틀 먼저 볼게요. A 단계에서 웜업을 하고요. 워밍업하고 웜업 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듣기 중심의 활동이니까 before you listen입니다. 듣기 전 활동. 그 다음에 C, while you listen입니다. 듣기 중간 활동. 그 다음에 after you listen이니까 듣기 후속 활동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워밍업 단계에서는 뭐 하느냐?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만나서 뭐 인사하고 그 출석 체크하고 이런 것들 물론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다 빼버리고 그냥 컨텐츠 중심으로 지금 넣어놨거든요. Photo of a driver next to a whale caught in fishing rods. 사진이 있는데 이 단계에서 초반 단계니까 너무 하드하지 않게 그림 보기를 하는 거죠. 다이버네요, 드라이버가 아니고. Photo of a diver next to a whale이니까 그 고래 옆에 있는 다이버입니다. 그 물에 뛰어드는 사람 있죠? 어떤 고래냐 하니까 caught in fishing rope니까 이게 그 무슨 줄이라고 하죠? 어부들이 쓰는 그 그물망을 말하는 것 같다, 그죠? 그물망에 잡힌 어떤 고래 한 마리 옆에 있는 다이버의 어떤 사진이 있대요. 이걸 가지고 work with a partner, discuss the question. 학생들한테 짝과 함께 해봐라 활동을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논의해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질문을 줬느냐? What do you know about whales? What do you see in the picture? What do you think is happening? 이런 거네요. 고래를 보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뭐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게 뭔가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있는 것 같습니까? 뭐 이런 것들. 물론 좀 더 다른 질문들 추가하거나 변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늘 소재 자체가 whale's tale이니까 이 whale과 관련된 어떤 그림 한 장 보여주면서 관심을 북돋우고 또 상상의 나래를 좀 펼치고 백그라운드 스키마 액티베이션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듣기 활동 하기 직전 활동으로 before you listen, match the words, complete the sentences. 어휘 조금 배우고 그다음에 문장 완성하면서 또 어휘를 배우고 matching exercise, pen vocabulary items, rescue, tangle the trap 이런 단어들이다 그죠? 딱짓기 연습이니까 뭐 줄을 끊는다든지 그다음에 박스에다가 어휘를 뭐 10이니까 지금 10개 정도 주고 빈칸에 알맞은데 뭐 집어넣어라 이런 것 같다 그죠? 그래서 fill in the blank니까 빈칸 채우기네요. 10 sentences 10개 문장이고 using the same vocabulary 똑같은 어휘들을 사용하고요. 그러니까 주어진 어떤 10개의 박스 안에 어떤 어휘가 있는 거겠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My headphone cord is always getting tangled 이렇게 돼요. 지금 여기 tangled 있죠? 나의 헤드폰 줄이 항상 좀 잘 엉킨다. It's annoying. 아우 짜증나. 뭐 이런 문장인데 이 어휘들은 이제 오늘 듣게 될 그 스크립트 안에 이제서 발췌한 거겠죠. 그래서 어휘를 먼저 조금 익히고 나서 듣기를 들어가거나 읽기 활동을 하면 훨씬 조금 수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굉장히 고전적인 전개 방식인데 굉장히 잘 전개되어 있어요. 웜업을 하면서
그림 보고 이제 액티베이션 하고 그다음에 듣기 하면서 이 어휘에 대해서 조금 더 먼저 조금 빌드업 해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조금 베이스가 깔려 있으니까 while you listening입니다. 진짜 듣죠? First listening. 첫 번째 듣기고요. 볼까요? 여기 second listening 있죠? 이 듣기라는 게 한 번만에 완성될 수 있는 활동이 아니니까 한 번 들을 때 조금 가볍게, 두 번 들을 때 조금 진화하고 이렇게 가겠죠. sequence입니다. Number the events in order. 그게 지금 사건을 순서에 맞게 정렬하라는 거죠. 이렇게 번호를 매기라는 거네요. 10 sentences, 10개 문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a rescue team arrives. 구조팀이 도착한다. 뭐 이런 문장이 있네요. 그 다음에 이러한 종류 10개 문장을 순서 배열하기. 물론 이때 이제 워크시트 같은 걸 활용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main idea를 파악하네요. Check the statement that best describes the main idea. 이 주제 요지를 표현하는 최선의 문장을 선택하는 거. 이건 이제 check the statement니까 약간 뭐 객관식으로 문제를 낼 수도 있겠다, 그죠? 그래서 four options니까 사지선다형. Divers have to enter cold water to rescue whales. 다이버들이 그 고래를 구조하기 위해서 차가운 물속에 들어가야만 한다. 뭐 이것이 네 가지 옵션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반적인 지금 내용을 파악하는 것을 첫 번째 활동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순서를 배열하면서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두 번째는 또 그 주어진 텍스트의 메인 아이디어를 뭐 파악해본 이런 활동이 되겠네요. 이거는 지금 이제 듣는 것과 동시에 혹은 듣고 난 바로 직후에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활동들인데 읽기 활동으로 활용해도 제가 볼 때는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읽기 활동으로도 괜찮습니다. 자, 그다음에 second listening 볼게요. 두 번째 듣기. details. 이번에 이제 세부 사항 듣는 거죠. 앞에는 이제 조금 아까 앞서 배웠던 top down에 가깝다면 이건 이제 bottom up에 조금 더 가깝겠죠. details. Listen to the talk again. 다시 듣고요. Complete your sentences. 문장들을 완성합니다. One student is A and the other is B. A, B 이렇게 나누고요. Work in pairs. 이렇게 짝으로 활동하죠. Reading your completed sentences to your partner. 그래서 자기가 문제를 풀어서 이렇게 문장을 완성한 다음에 자기 짝에게 읽어준다 이 말이죠. 내가 한 것이 맞는지 상대방하고 이렇게 이제 교환을 해보는 쉐어링하는 과정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렇다. They used their 뭐뭐뭐 to call an environmental group. 그들은 그들의 뭐를 사용했다. 환경단체에 전화를 걸기 위해서 뭐를 사용했다. 그 다음에 the whales swam in around them. 그 고래가 그들 주변에 있는 어디에서 뭐 수영을 하고 있었다. 이 정도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어떤 단어들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들어야 이제 두 번째 듣기 할 때 굉장히 면밀하게 들어야 이제 해결이 될 수 있겠죠. 이건 참고로 이제 크로스 테스트하고는 다릅니다. 네, 듣고 나서 듣는 게 쭉 나오는 걸 동시에 들으면서 빈칸 채운다기보다는 듣고 난 것을 이해를 한 다음에 이제 필요한 어휘를 뽑아서 적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 센텐스 이그젬플이 꼭 스크립트는 아닙니다. 스크립트를 다른 형태로 표현한 문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after you listen. 듣고 난 다음엔 그러면 어떻게 이제 마무리 활동을 하느냐. 여기까지 지금 듣기 활동이 조금 다소 수동적입니다. 그죠? 이제 주어진 문제 해결에 대한 좀 정답이 조금 들어있죠. 그죠? 이건 딱 순서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주제 요지 파악하는 거. 그 다음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 것인가.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거라서 사실은 듣기 활동에 가지고 지금 이제 지도안을 짜다 보니까 듣기만 가지고 이렇게 또 집중적으로 짜면은 아무래도 좀 커뮤니케이티브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어느 부분에 조금 더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가느냐. 지금 앞에 별로 없었어요. 그죠? 이것도 뭐 주어진 정답을 찾아 넣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 한번 기대해 볼까요? With your partner, use your complete sentences to answer the question.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완성된 문장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짝과 함께. 10 question. 질문이 있습니다. When and where did this event happen? 언제 그리고 어디서 이 사건이 일어났었습니까? In groups. discuss these questions. 이러한 질문들이 이제 10개쯤 있는데 그룹으로 토론을 해보세요. 그랬죠. 지금 앞에는 순수하게 이제 듣는 활동이 주였다면 여기서 지금 확장을 해서 말을 하고 토론을 하고 이제 좀 소통하는 과정이 여기서 지금 인터랙티브하고 커뮤니케이티브한 활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five question, 5가지
질문들 또 볼까요? Do you think the whale was really thanking the rescuers? 당신 생각에 고래가 진짜로 그 보호자, 그 구조자들에게 감사하는 것 같습니까? 정답이 없는 문제죠. Open-ended questions죠. 굉장히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커뮤니케이티브해질 수 있습니다. 즉, unrehearsed expressions가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교사가 어떤 퀘스천을 던지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도안 짜실 때 이런 식으로 그냥 질문을 던진다, 뭐 몇 개의 질문을 준다, 이렇게만 쓰지 마시고, 이 여기서 지금 표현한 것처럼 최소한 한두 가지의 어떤 예시들을 집어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포인트로서. 실제로 임용을 응시하실 때도 지도안 작성할 때 꼭 이렇게 넣으셔야 됩니다. 워크시트라든지 질문지라든지 이렇게 활용하는 단계가 나왔을 때 그냥 워크시트를 쓴다, 뭐 질문지를 몇 개 준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예시를 좀 섞어 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So what are some other ways that human activities such as fishing can be dangerous to human life? 조금 더 포괄적인 질문이죠. 어떤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뭐 이제 human activities such as fishing이니까 낚시 같은 어떤 이런 인간의 활동이 인간의 삶에 혹은 또 동물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뭐 전 지구적인 어떤 환경이나 인간이나 동물의 삶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어떤 방식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낚시하고 이런 것들 말고 그다음에 뭐 낚시하다가 뭐 낚시 그물에 잡힌 어떤 뭐 고래를 구조하는 또 이런 활동들 말고 어떤 것들이 또 인제 지구나 환경이나 다른 동물들에게 해를 끼치는 활동이겠습니까? 조금 더 오픈엔디드 됐죠. 그래서 지금 다시 흐름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워밍업 했죠, 그림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소재를 물론 그날에 하는 토픽 소재를 좀 다뤄 줘야 됩니다. 완전히 뭐 다른 거 하시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특히 본문 들어가기 전에 관련 어휘 학습 좀 했죠. 이것도 지금 워크시트입니다. 사실은 문제 풀고 정답도 체크하고 피드백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다시 이제 진짜 본문 듣는 거죠. 들으면서 여기 부분에 좀 포괄적으로 듣는 거, 탑다운으로 듣는 거 먼저. 그다음에 탑다운 들으면서 문제 뭐 순서 배열한다든지 그다음에 주제 요지 파악하는 거 했죠. 두 번째로는 조금 더 세밀하게 들으면서 버텀업 하면서 빈칸 채워보고 정답 체크하고 여기서 지금 또 페어 워크를 썼어요. 그죠? 잘 썼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after you listen 할 때 커뮤니케이티브하게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open-ended questions 많이 줬고요. 디스커스 해서 친구들하고 그룹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심플하지만은 잘 짜여진 예, 지도안의 어떤 프레임워크가 되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듣기 중심의 지도안을 짜고 나서요.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 주어진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본다. 즉, 내가 만든 지도안의 퀄리티를 한번 스스로 평가해 보자는 얘기예요. What type of spoken language was featured? 어떤 종류의 spoken language가 특징 지어지는가? 그러니까 나는 어떤 듣기 활동 혹은 말하기 활동 같은 것을 음성 언어를 활용하는 활동을 사용했는가? How did the lesson include student interaction? 그것도 중요하죠, 그죠? 학습자 상호작용을 내가 어떻게 포함했는가? What types of listening performance were used? 첫 번째랑 좀 비슷하다, 그죠? 어떤 형태의 듣기 활동을 수행했나? Was the subject matter, as far as you can tell, stimulating and interesting? 그러니까 당신이라는 그 교사죠. 교사 입장에서 볼 때는 사용된 주제가 충분히 학생들에게 좀 이렇게 뭐 재미도 있고 좀 자극적인 것에서 자극적이라는 것은 이제 흥미를 돋운다는 얘기죠. 뭐 그런 쪽에서 좀 중요한 주제인가, 그러한 특징을 지니는 그러한 주제의 어떤 소재인가. What were the pre, while and post listening tasks? 3단계로 나누는 게 좀 무난하다 그랬죠. 대부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TBLT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도안 짤 때는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3단계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가? What forms of listener response were used? 어떤 형태의 listener response가 사용됐는가? 이거 지난 사실 수업 때 배웠죠, 그죠? 리스너가 어떻게 이해했는지 드러내는 것. 그냥 듣고 이해했구나. 이것을 visualize 하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어떤 question을 주고 question에 답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확인해야겠습니다. What strategies were students encouraged to use? 어떤 전략들을 학생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했는가? 즉, 바텀업을 써보세요. 뭐 탑다운을 써보세요. 이런 것들. 다음 것도 마찬가지죠. Were students encouraged to use bottom-up and top-down strategies? 그 말은 이제 듣기 할 때는 어쨌든 이 탑다운과 바텀업을 골고루 사용해서 적용할 수 있는 활동을 넣는 것이 좋겠다.
Based on the synopsis above, how would you go about assessing the success of student performance? 그럼 이와 같은 것들을 적용했다고 칠 때 어떻게 학생들이 잘 들었느냐, 학생들의 어떤 성공 여부, 듣기에 대한 성공 여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던져볼 만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내려와서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듣기에 대해서. Assessing the listening in the classroom. 교실에서 듣기를 평가하는 것. This this ambiguity in the terms assessment and test. 어세스먼트하고 테스트라는 용어에 대해서 지금 이 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영어 능력 평가 수업이 2학기 때 있는데요. 그 수업 전체가 다 평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가를 책 한 권으로 공부를 해도 부족하거든요. 저도 필요할 때 이렇게 찾아봐야 되지 전부 다를 사실 외운다는 게 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 아마 필수 과목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영어 능력 평가 수업 들으시면서 반드시 이러한 개념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보시고 또 그다음에 이제 개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영어 능력 평가에서는 문제를 제작하는 스킬을 좀 습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practical한 것들, 그다음에 theoretical한 것들 그 강좌에서 조금 학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test are a subset of assessment입니다. 테스트 개념은 사실은 assessment의 하위 개념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말로 평가라고 할 때 evaluation도 평가고 assessment도 평가고요. 테스트도 가끔 테스트 시험이라고 안 하고 또 평가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시면 사정이 좀 곤란하고요. 여기서는 있는 그대로 용어로 조금 받아들이시는 거에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Assessment is an ongoing, is on이네요. sorry. 여기 고칠게요. 잠시만요. is an ongoing pedagogical process. 지속적인, 계속되는 어떤 학습의 과정이라는 거죠. 이것도 that includes a number of evaluative acts입니다. 평가, 수많은 여러 가지 평가적인 활동을 포함하는 일종의 연속적인 교육적 활동이다. 어세스먼트는 그래서 수업 교실 도중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조금 인포멀한 형격이 나올 건데요. 이 어세스먼트라는 것이 우리 수업 내용하고 딱 분리돼서 평가를 꼭 따로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수업 중간중간에도 일어나고 뭐 수업 이후에도 일어나고 뭐 그렇습니다. 계획적으로도 일어나고 계획을 하지 않고서도 또 일어날 수 있는 게 평가거든요. The teacher can subconsciously or implicitly make an evaluation of the student's performance. 교사는 좀 무의식적으로, 그 다음에 이거는 implicit한 거니까 명시적인 거 아니죠. 그러니까 좀 눈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학생들의 수행을 평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건데, writing notes or essays. 그러니까 이거 지금 온 에세이 같습니다. 자, 에세이 같은 데다가 이제 좀 코멘트 해주는 거죠. 뭐, 글을 꼭 에세이라고 해서 꼭 거창하게 뭐 한 페이지 쓰고 이런 거 아니고, 한 단락 쓰기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이제 레벨에 따라서는. 교과서에 있는 뭐 질문에 답을 하는 글쓰기를 뭐 한 단락을 작성한다. 이런 것도 상관없고요. 어쨌든 과제로 어떤 길이의 어떤 글쓰기를 줬다면 거기다가 짧게 코멘트 해주는 것도 일종의 이제 평가가 되고요. Participating in reading and listening activities. 학생들이 어떤 읽기와 듣기 활동을 참여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짧게 코멘트를 주는 것도 일종의 평가가 됩니다. 물론 이것을 이제 포멀하게 테스트 형식으로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This is informal assessment. 이것이 바로 informal한 assessment인데요. 뭐 간단하게 평가를 써주는 거죠. 코멘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미리 계획되는 것도 아니고 즉석에서 만들어지면서 스코어링하거나 그레이딩 포맷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너는 5등급, 1등급, 뭐 10점, 뭐 9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정성적이라 그러죠. 정성평가 비슷하게 이렇게 뭐 이런 어떤 식으로 이제 맞춤업이 좀 듣기가 더 우수함, 탑다운을 잘 활용해서 듣기를 수행하였음. 뭐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과 좀 반대되는 것이 바로 뭐냐? formal assessment겠죠. 우리는 보통 이걸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의도성을 가지면서 약간 고전적인 피드백, 이런 것들, 정형화된 피드백이 있고, planned sets of tasks or exercises니까 미리 계획돼서 설계된 과업이나 활동이 있습니다. Designed, designated time frames니까 뭐 30분, 1시간 이렇게 이제 시간 설정도 되어 있고요. Announced in advance, 미리 이제 학생들한테 안내가 됩니다. 몇월 며칠 몇 교시 몇 분 동안 치겠습니다. 이런 것들 시험 범위도 주고 prepared for by students.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걸 이제 준비하게 되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offering scoring or grading formats입니다. 그래서 채점 기준표도 주고요. 실제로도 이제 그것에 맞게 점수, 등급 같은 것을 매기게 되는 것. 이것이 formal assessment. 그럼 우리가 말하는 테스트는 뭐냐? Test fall into this category.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것은 보통은 바로 이러한 형식적 평가 영역에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listening is unobservable. 그럼 listening은 어떠느냐 하니까 그 자체로는 관찰 불가능하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We cannot observe receptors sending messages to the brain. 그러니까 우리가 이 듣는 사람이죠. receptor니까 이 듣는 사람 수용자가 머릿속으로 어떻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Nor of the brain's processing of sound and converting it to meaning. 마찬가지로 머릿속에서 어떻게 소리를 처리하고 그걸 의미로 전환시키는지도 우리가 관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it relies on inference in determining comprehension. 그래서 우리는 학생의 어떤 이해를 결정하는데 추론의 방식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것이 쉽지 않다고 했죠. listening assessment가. 자, assessing types of listening and micro and macro skills. The more closely you can pinpoint exactly what you want to assess. 어떤 것을 평가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집어내면 될수록 the more reliably will you draw your conclusion. 좀 더 신뢰성 있게 당신이 어떤 결론을 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목표 설정이니까 평가 목표 설정이 분명하면 내가 어떤 형태의 질문을 던져야 되고 또 마지막에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고 이것들이 일관성 있게 명백해지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부분들 중에서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어떠한 부분에 초점을 둘 것인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고르고 평가 설계를 시작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tasks for assessing listening 볼까요? 1, 2, 3, 4 있는데요. 사실은 assessing 하는 것이나 꼭 이 평가가 아니라도 수업 중에 활동으로 쓰는 거 있죠. 지금까지도 굉장히 여러 가지 듣기 활동에 대해서 제가 자료도 드렸었고 수업 중에 이렇게 쭉 같이 이 요약된 걸 이제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활동들을 살짝만 변경하시면 사실은 이제 평가로 쓸 수가 있어요. 수업 중의 활동은 우리가 뭐 그레이딩 하지 않았을 뿐이지만 그것을 또 그레이드로 바꿔주면은 이제 평가가 되는 거죠, 사실은. 첫 번째, intensive listening tasks. 그 다음에 responsive listening tasks, selective listening tasks, extensive listening tasks. 뭐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기억나시죠? 예, 맞습니다. 그 듣기 활동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런 것들이 똑같이 있었어요. 이것을 어세스먼트로 바꿔준 것뿐입니다. 자, intensive listening task에서 distinguishing phonemic pairs니까 이런 정도의 음소 단위 짝을 구별할 줄 아는가? glass냐, glass냐, leave냐, leave냐. 그 다음에 distinguishing morphological parts, pairs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형태적인 거. miss하고 missed 같은 거 있죠. 이게 뒷부분에 원래 모양에서 변형을 가져다주는 부분들. 이것을 지금 morphological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형태론적인 부분들에서 어떻게 바뀌느냐. 이것을 이제 구별해내는 능력. 사실 듣기 할 때 이거 잘 안 들리잖아요. 미스인지 미스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중학교 이제 1학년이나 한 2학년 수준에서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뭐 쓰진 않죠. distinguishing stress patterns입니다. 이제 강세 패턴이 어떠냐 이런 것들. I can go, I can't go 이렇죠. 이제 사실은 T 사운드가 소리가 안 나면은 이제 길이를 가지고 거의 구별해야 될 정도고. 그 다음에 paraphrase recognition. I come from Taiwan. I'm Taiwanese. 같은 내용이죠.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변형을 했을 때 똑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아둘 수 있는가. 그 다음에 repetition. Students repeat a word. 학생들한테 이제 어떤 말을 듣고 또 따라해 보도록 하는 거죠. 듣기를 잘 알아들었으면 똑같이 따라하겠죠. 그래서 뭐 내가 apple 그랬다 그러면 학생도 apple 이렇게 똑같이 따라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일종의 시험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responsive listening. responsive 하는 거는 짧은 질의응답이라고 했었죠. 타스크로 치자면.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질문을 이제 던질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What time is it? 굉장히 짧은 질문이죠. multiple choice니까 이제 몇 시입니까 했을 때 답변을 우리가 선다형으로 주는 거죠. 사지선다나 오지선다. 우리 보통 이제 중고등학교 때 듣기 평가하는 문제와 이제 거의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open-ended response로 이제 아예 말을 하거나 글로 쓰거나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sample discourse questions입니다.
Hello, nice weather podcast. 뭐 이렇게 약간 주고받는 정도의 짧은 대화문 이렇게 되겠네요. 시퀀스니까 또 순서가 되겠다, 그죠? 그러면 뭐 이렇게 짧은 말들을 주고 뭐 순서를 바로 잡아라든지 뭐 잘못된 걸 찾는다든지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selective listening task입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listening close 돼 있죠. 우리 보통 말하는 close 테스트입니다. 텍스트 스크립트 쫙 만들어 놓고요. 거기다 빈칸을 뚫어 놓는 거죠. 중요한 어휘에다가 빈칸을 만들어 놓고 들으면서 빈칸을 채우는. 제대로 들었는가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테스트 형태죠. 그다음에 verbal information transfer였습니다. 정보를 verbal information, 그러니까 이 소리 정보를 어떻게 다른 정보 형태로 전환시키는가. Students give multiple choice verbal response입니다. 그러면 어떤 정보를 듣고 그것을 이제 객관식의 verbal response니까 선택을 하는 거겠죠. 이것도 뭐 사지나 오지선다로 된 response 중에서 고르는 거겠죠. 그러면 이것도 약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듣기평가 문제 유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icture cued information transfer니까 그림을 보여주고 뭐 이렇게 고르라는 거겠죠. 듣고 난 다음에. 그래서 students choose a picture입니다. 듣고 난 다음에 그림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 이런 것들. 그다음에 chart completion이죠. 차트, 테이블 같은 거 표나 도표를 보여주고 fill in a grid, 빈칸에 이제 채우도록 하는 거. sentence repetition, 이제는 좀 길어졌습니다. 문장 전체를 repeat 하는 거죠. 그래서 student repeat stimulus sentences. 듣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좀 길게 따라하는 것들. 그 다음에 extensive listening tasks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굉장히 좀 광범위해지겠네요. 길이도 좀 길어지고. 그래서 dictation, 받아쓰기인데, three times, usually three times. 기본은 원래 받아쓰기 세 번 듣게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는 그냥 이제 전반적인 내용 파악하면서 듣고, 두 번째는 이제 쓰면서 듣고, 세 번째는 쓴 것을 점검하면서 듣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write a paragraph니까 굉장히 이제 길이가 많이 길어졌죠. 다이얼로그도 이제 듣고 우리가 쓰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문장을 쓰기보단 다이얼로그를 들은 다음에 multiple choice comprehension question이니까 내용 이해하는 질문 이렇게 선다해서 고르는 거죠. 사지선다, 오지선다해서 뭐 다음 사람들의 관계는 어떠한가, 뭐 누가 말한 것의 말한 내용은 무엇인가, 그들은 뭐 어디로 뭐 어디로서 만나기로 했는가, 뭐 이런 것들 찾는 거.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다이얼로그인데요. 이번에는 open-ended response입니다. 다이얼로그 하나 듣고 거기서 서술형 질문에 답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lecture니까 더 긴 거죠. Student take notes to summarize, list main points. 근데 이거는 진짜 평가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뭐 노트 테이킹 한 걸 가지고 평가한다는 건 조금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납득할 만한 이건 어떤 평가 기준을 꼭 수행하려면 굉장히 섬세한 평가 기준표를 제시해야겠습니다. 마찬가지 summarize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interpretative task인데요. hear a poem, 시를 듣는 다음에 시의 의미를 분석하는. 이건 좀 사실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영어의 어떤 그러한 듣기도 필요하고 이해력, 어휘력, 뭐 그다음 문학적 소양, 국어 실력도 좀 좋아야 되겠다. 그죠? stories and narratives입니다. 이거는 이제 긴 내용을 들은 다음에 이야기 같은 긴 담화를 듣고, 독백을 듣고, 그 이야기를 다시 말을 해보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고난도 활동이 되겠다. 그죠? 들은 다음에 자신의 말로 패러프라이즈 해서 이야기를 다시 재현하는 거, 혹은 뭐 글로 표현하는 거,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인데요. 지금 분량으로는 길지 않지만 굉장히 하이라이트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학습한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지금 요 세 페이지인데요. 잘 확인하시고 중간 과제를 작성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